해당 장비는 TP 장비입니다. TP 4000 모델 장비고요. 지시부, 분석부, 시약 저장부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드웨어 동작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좌측에 보이시는 펌프 1번이 모든 시약과 시료를 당겨주는 역할을 해주는 펌프입니다. 그리고 펌프 2번은 가운데 보이시는 가열 반응조에서 혼합조 방향으로 물을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펌프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있는 펌프는 혼합조에 있는 물을 측정부, 디텍터 쪽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펌프입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이시는 여기 나와 있는 시료 라인들이랑 시약 라인들은 각각의 밸브로 제어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이시는 여기 튜브가 그 네모난 거에 꽂혀 있는 걸로 보이시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량 감지 센서라고 해서 유량을 감지하거나 동작 불량을 띄우거나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장치입니다. 다음은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 보이시는 여기 이제 가열부입니다. 가열부는 120도에서 130도 내지 온도를 유지하고 30분 동안 가열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열이 끝난 다음에는 밑에 보이시는 혼합조, 즉 물을 섞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혼합조로 용액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충분히 혼합과 방냉을 시킨 다음에 펌프 3를 통해 측정부, 검은색으로 보이는 이 네모난 블럭이 디텍터입니다. 여기 측정부로 이동을 해서 최종 결과값을 찍는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것은 가열 반응조입니다. 가열 반응조를 분리했을 때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부품의 소모품 교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분리를 해주신 다음에 뚜껑을 돌려서 빼주도록 합시다. 뚜껑이 만약에 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지지 않을 경우에 여기에 양끝단에 몽키 스패너를 결합한 뒤 돌려주시면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빼주신 후에 내부에 오링이 존재하는데요. 검은색으로. 이 오링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므로 6개월 내지 1년 안에는 교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환이 끝나셨으면 다시 결합하신 다음에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조여주시면 나중에는 압력이 셀 위험이 있으므로 한번 손으로 조여주신 다음에 몽키 스패너로 한번 다시 꽉 세게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TP의 측정 부분에 해당하는 디텍터입니다. 흔히 광블럭이라고도 하며 빛을 발산해 가지고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해당 내부의 램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교체하는 방법은 밑에 보이시는 하부에 케이블을 커넥트를 빼주신 다음에 셀을 디텍터를 분리한 뒤 밑에 램프를 꽂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램프의 교체 위치와 교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원 커넥터를 제거를 해줍니다. 제거를 한 위치에 나사로 보드를 풀러준 뒤 램프를 그대로 빼주신 다음에 꽂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커넥터를 꽂아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디텍터입니다. 디텍터는 램프를 통해서 나온 빛을 흡수하여 그 광량 값으로 데이터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해당 램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TN의 프로그램의 메인 화면입니다. 이제부터 조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점검, 세정, 교정, 측정, 데이터, 설정 탭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처음 부분에 해당하는 점검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누르시게 되면 측정 준비랑 수동 작동 이 두 가지의 형태의 제어권이 나타나는데, 일단 측정 준비를 누르시게 되면 해당 라인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시료 라인, 표준액, 전처리, 염산, 0점 표준액, 증류수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셨을 경우에 연두색으로 불이 들어오게 되며 해당 밸브를 사용하는 걸로 활성화시키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유로 라인이 비어 있을 경우에 채워주는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이 준비 단계를 시약을 교체하고 나서는 한 번씩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점검의 수동 작동 부분입니다. 수동 작동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해당 부품을 각
부품마다 온오프를 시킬 수 있는 동작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걸로 부품의 고장 유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정입니다. 세정 같은 경우에는 기기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거나 기기가 많이 오염되어 있을 경우에 수동으로 한번 기기 내부를 세척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교정 부분입니다. 기기가 데이터 값이 안 맞거나 데이터 헌팅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하는 단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0점부터 할 수도 있고 스팸 교정만 또 따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표준물 교정부터 처음부터 하시는 거면은 표준물 교정이랑 블랭크 교정, 스팸 교정, 측정 자동 시작을 체크를 하신 뒤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스팸 교정만 하시고 싶으시면 표준물 교정, 블랭크 교정을 체크를 해제해 주신 후 스팸 교정만 진행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0점 교정만 하시고 싶으시면은 스팸 교정을 끄신 후 0점 교정만 선택하셔서 진행하셔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측정입니다. 측정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하나가 더 생겼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블랭크 측정입니다. 증류수에 대한 0점 교정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기능이라 시약을 교체하거나 시료가 달라졌거나 값이 헌팅이 많이 했을 경우에 한 번씩 교정을 해주시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은 디폴트 값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르시게 되면 활성화가 되면서 교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에서는 기기가 이때까지 찍었던 데이터 결과값이랑 그래프, 그 다음에 동작 기록,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 기록을 남기는 역할을 해줍니다. 다음은 설정입니다. 설정에서는 일반적인 파라미터, 즉 기기의 동작에 필요한 입력할 수 있는 변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변수는 사용자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변동이 가능하나 일정 값 이상, 일정 값 이하는 입력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정값입니다. 교정값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고자 했던 용액의 교정으로 검량선을 그리는 용도의 결과값입니다. 해당 탭에서는 원하는 용액에 입력을 하고 교정 결과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래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통신입니다. 통신 같은 경우에는 기본 한국환경공단 프로토콜을 따르는 통신이 우선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펌프 교정입니다. 펌프 교정 같은 경우에는 펌프 튜브라는 소모품을 교체하였을 경우에 한 번씩 교정을 진행해 주셔야 물량이 틀어지지 않고 잘 맞게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대 측정입니다. 교대 측정 같은 경우에는 여유분해 밸브를 통해서 용액 농도를 변경하여 찍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메인 화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가장 초기 단계인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에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프로그램 버전 같은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이시는 이미지가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랑 하드웨어의 개통도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펌프 1번이 모든 밑에 보이시는 다채널 밸브의 시약과 시료를 이송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펌프 1번이 이송시키는 라인이 혼합조로도 갈 수 있고 가열 반응조로도 옮길 수 있는 방향의 밸브를 통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펌프 2번에 해당하는 개통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펌프 2번의 경우에는 가열 반응조에 있는 용액을 밑에 보이시는 혼합조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다음은 가압 밸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압 밸브는 가열 반응조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부분이 가압 밸브입니다. 가열 반응조가 120도에서 140도의 고온 고압을 가하기 때문에 그 압력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밸브는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열이 끝난 뒤에 펌프 2번을 통해서 혼합조로 이송된 물은 펌프 3번을 통해서 디텍터로 향해서 데이터 측정을 진행합니다. 측정하는 부분의 디텍터는 해당 부품 개통도를 가지고 있습니다.